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서 이 시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봄에 어떤 것을 보고 님을 생각하고 또 울고 있고 시름에 잠겨 있고, 여름에 무엇을 보면서 시름에 잠겨서 또 님을 생각하고 있고, 가을에 또 무엇을 보고 시름에 잠겨서 님을 생각하고 있고, 겨울에 또 무엇을 보면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합니다. 해서 지금 두 번째 단락은 봄입니다. 봄에 시적 화자가 무엇을 보고 또 슬퍼하고 또 그리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동풍이 잠깐 불어 쌓인 눈을 헤쳐내니 창밖에 심은 매화가 두세 가지 피었구나. 아직까지는 추운데 매화의 향기는 무슨 일인가? 해서 보면은 지금 동풍에다가 쌤이 봄이라고 적어 놓은 게 보일 겁니다. 해서 이 두 번째 부분에서 계절적인 배경이 봄인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시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봄이고 하나는 동풍이고 하나는 매화입니다. 일단 첫 번째 줄에 동풍에다가 봄이라고 적어두기 바라고, 원래 계절적인 배경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얘도 이 색깔로 표시하려고 했는데, 이 매화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적 화자의 색깔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람이 부니까는 어떻다? 쌓여있는 눈을, 여기에서 눈이 쌓여있다라는 거는 봄이 맞지만 어떻다? 아직까지는 춥다라는 거죠. 가뜩 냉담한데 라는 말도 있듯이 아직까지는 춥습니다. 근데 눈이 쌓여있는데 그걸 뭐가 봄바람이 와가지고 살짝 흩어내는 겁니다. 쌓여있는 게 살짝 치워지는 건데 그 속에 뭐가 지금 보인다? 매화가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눈 속에서 꽃을 틔운 매화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 부분은 시적 화자의 감정입니다. 이 부분은 시적 화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암향은 무슨 일인가? 암향이라고 하는 거는 매화의 향기인데, 매화의 향기가 나려면 일단 뭐 해야 된다? 매화가 꽃을 피워야 됩니다. 그래서 매화가 꽃을 피운 것에 대해서 시적 화자는 감탄하고 있고, 그러한 것을 어떠한 어조로,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적 화자가 봤을 때 매화는 어떤 것이다?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운 아주 대단한 것이다. 너무 좋다. 뭐가 좋다? 매화가 너무 좋다라는 게 이 세 줄의 주된 내용입니다. 해서 정리하면은요, 아직까지 날이 추워요. 눈이 있어요. 근데도 매화가 밖에서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것을 본 시적 화자는 매화에 대해서 감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황혼의 달이 내 베갯머리에 비치니 흐느끼는 듯 반기는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이라고 했습니까? 네,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시름이 크기 때문에. 어떤 시름이 큽니까? 그리움이 크기 때문에.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까? 님에 대한 그리움이 큽니다. 부재하는 님에 대해서 너무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닿기만 해도 그게 전부 다 뭐인 것처럼 느껴진다? 님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적 화자에게 닿아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황혼의 달이 조차 베갯머리에 비치니, 지금 뭐가 달빛이 자기가 자려고 누운 베갯머리에 비치는 겁니다. 이게 마치 뭐 같다? 내 머리를 쓰다듬는 님의 손길 같다. 그래서 누가 생각이 난다? 님이 생각이 난다. 상태가 심각한데 그만큼 그리움이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그리움을 어떠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서리적인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는 거 시 속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이 부분하고 연관지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시적 화자가 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달빛이 비치기만 했는데도 그게 마치 뭐 같다? 님의 손길 같다라는 거죠. 그만큼 님이 그리워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해주고 싶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주고 싶어요. 그게 당연한 마음이거든요. 아까 시적 화자는 뭘 봤어요? 매화를 보고 매화에 대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감탄하고 있습니다. 매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누구에게? 님에게, 여전히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님에게 뭐 하고 싶다?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해서 읽어보면 저 매화 꺾어서 님 계신 곳에 보내고 싶구나. 님이 너를 보고 어떻게 여기실까? 해서 지금 이 부분은 뭐다? 아직까지 여전히 누구를? 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시적 화자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해서 매화를 보내고 싶다. 매화는 뭡니까? 시적 화자가 긍정하고 감탄하고 좋아한 대상입니다.
그것을 시적 화자가 님에게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누구를, 님을 뭐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시적 화자는 뭐다? 님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달빛이 자기를 비추는 그 순간 달빛이 마치 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님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서 요 매화는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시적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적 화자가 님에게 보내고 싶어 하는 것 해서 너무 깊이 있게 이 시어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해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적 화자와 대상과의 관계에서 매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만 파악해도 어느 정도 맥락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만 돼도 충분합니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뭐는 뭐다 이렇게 막 의미가 규정돼 버리면은 문제를 풀 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조금 맥락을 중심으로 계속 시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표현상의 특징 하나 이야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 암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향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맞아요. 향은 뭐다? 우리가 후각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후각적인 심상이 쓰이고 있습니다. 후각적인 심상이 쓰이고 있다. 감각적인 심상이 쓰이고 있다. 알 수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에게 매화의 의미를 한 가지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 거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보통 어떤 의미가 여러 가지 시에서 공통적으로 쓰이고 있느냐 한번 살펴보면은 매화의 특성을 한번 따져보면 괜찮아요. 매화는 언제 피는 꽃이다?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봄에 피는 꽃입니다. 봄에 피는 꽃 중에서도 매화가 언제 피어요? 제일 먼저 피어요. 제일 먼저 핀다는 거는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운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기에서 눈은 식물들이 좋아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겁니까? 별로 안 좋아해요.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니까? 얼어 죽으니까. 근데 안 얼어 죽고 꽃을 피우는 매화는 어떤 존재예요? 굉장히 대단한 존재죠. 대부분의 식물들에게 적설은 뭐다? 쌓여있는 눈은 뭐다? 시련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는 꽃이 뭐다? 매화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매화를 좋아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시조나 가사나 이런 것들을 짓고 노는 양반 사대부들을 의미해요. 양반 사대부들은 여기에서 한층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 하면은 봄이 오면은 꽃이 핀다. 이거를 일종의 약속으로 본 거예요. 뭐라고 보았다? 약속이라고 봤습니다. 모든 꽃은 약속을 잘 지켜요. 왜? 뭐가 오기만 하면, 봄이 오기만 하면은 꽃을 피우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꽃이 약속을 제일 먼저 지킵니까? 매화가 약속을 제일 먼저 지켜요. 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봄이 오면은 어떻게 한다?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어김없이 꽃을 피운다.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이겨내고 꽃을 피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꽃이 무엇이다? 매화다. 그래서 이렇게 약속을 잘 지킨다가 여러 가지 의미로 확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 사이에 약속을 잘 지킨다. 배신하지 않는다. 이건 뭐다? 정절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또 임금과 신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임금과 신하, 배신하지 않는다. 약속을 지킨다. 뭐다? 충성의 개념이 됩니다. 또 친구 사이에도 어떤 개념이 돼요? 의리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매화는 어떤 꽃이다? 약속을 잘 지키는 꽃이다. 이러한 의미가 여러 가지 관계로 확대될 때 어떤 식으로 의미를 더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면서 시를 계속 보았으면 합니다.